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두 가지 주제 간단히 다뤄보고 뒤에 반도체 시황 관한 간단한 코멘트도 덧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죠. 삼성에 관한 이야기죠. 삼성전자가 이번 이슈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했던 중국의 삼성 반도체 기술진 무려 200여 명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조금 허가를 내줄 것이냐 요청은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특별 입국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어떤 한국 기업의 대규모 출장 여부는 허용은 처음이라서 조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번 기술진 파견은 삼성과 외교부가 공조해 중국 정부를 설득한 면도 분명히 의미가 있게 작용을 했지만, 앞으로 중국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성이라는 기업의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중국이 경제가 아주 잘 나갈 때는 삼성 너네들 필요 없어 이렇게 태도가 약간 거만했는데, 무역 전쟁도 겪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를 겪으면서 경제가 굉장히 눌리면서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 그리고 지금 삼성도 베트남, 비엔남으로 많이 공장을 이전시키고 인도로도 이전시키고 하면서 삼성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어떤 중국의 원래 팩토리를 두던 회사들이 대부분 팹을 이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조금 다급해져서 삼성 같은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갑의 입장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현지 투자가 좀 절실한 거고, SK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곧 직원 파견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20일이죠. 오늘 이제 전 세계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을 하고, 이제 이번에 파견되는 기술진은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 아시죠? 생산라인 증설 작업에 투자가 된다, 이렇게 출장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달 초에 첫 가동한 시안 제2공장은 현재 양산 준비가 다 끝났고요. 2단계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V낸드 플래시가 여기서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게 중국 정부가 26일 날이었죠. 비자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게 사전 통보 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수십조, 그러니까 시안 공장 증설에 한 20조 좀 안 되게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을 쏟아 부어서 증설 일정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어요. 삼성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이번에 급파를 했다. 작년에는 제가 돈 되는 라디오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리커창 총리, 중국의 2인자가 삼성을 막 직접 방문해서 투자를 좀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만큼 요즘 중국이 삼성한테 굉장히 부탁을 하고 저자세로 나서고 있다, 이런 기류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보건 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이고, 물론 아직 나오고 있지만 그 전보다는 확실히 다들 아시듯이 이제 해결이 된 상황에서,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지금 GDP가 1분기 마이너스 6.8%, 중국이 마이너스 6.8%, 정말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44년 만에 지금 이 분기로 보면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중국 안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상황은 또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렇게 중국이 호의적으로 지금은 해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해외 공장 증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차질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 이 정도 소식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이 블랭크 마스크, 그러니까 일본 의존도가 90%가 넘어요. 사실상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랭크 마스크의 하이엔드급 제품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양산이 됩니다. SKC죠, 정확히 말하면. 요거를 양산한다고 이번에 발표한 기업이 하이엔드 블랭크 마스크 시제품이 이미 생산했고요. 국내 수요 기업과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 양산은 이제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라는 거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회로 패턴을 그리잖아요.
포토레지스트 뿌리고 막 애칭 날리고 해가지고 회로 패턴 그리잖아요. 반도체 공정에서 그때 회로 패턴을 그리기 전에 포토마스크 원판이 되는 반도체 공정의 소재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ARF, 뭐 KRF, EUV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ARF용과 EUV용이 이제 하이엔드급이고 요게 일본이 아무래도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요걸로 뭔가 일본이 또 장난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 뭐 장난을 실제로 쳤다기보다 뭐 다른 소재로는 장난을 이미 친 사례가 있으니까 요거를 일본이 9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빠르게 국산화를 하고 뭔가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내 여론이 많았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요걸로 말이 많았어요. 근데 SKC가 제가 저번에도 SKC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전해드렸었는데 2018년부터 430억 원을 투자해서 블랭크 마스크 신규 공장이 지난해 19년 말에 완성이 됐고 예산도 뭐 추경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시제품까지 빠르게 생산을 해내고 올해 말까지 이제 양산 체제까지 구축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죠. 요게 물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SKC가 투자한 지 2년 만에 결국에 하이엔드급이에요. 이거는 로우엔드급이 아니라 ARF랑 EUV에 쓰이는 그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어떤 양산을 해주는 건데 물론 이제 아직 시제품 생산 단계이기 때문에 뒤가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SKC 회사 제일 잘 아는 건 결국에 그 회사 내부 사람인데 회사 내부에서는 연말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일단 그런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결국에 시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정도 두 가지 주제를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반도체 관련 시황을 간단히만 코멘트를 드리면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요즘 반도체가 또 핫하기 때문에 뭐 동학개미운동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만 그동안 했던 얘기예요. 그거를 적당히 정리해서 주가는 제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 주가는 제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물론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주가는 모르지만 기업은 잘 되고 있다라는 ISC나 하나머티리얼즈, 뭐 코미코 또 어떤 기업 언급했었죠? 소켓테스트랑 소재주 그리고 뭐 장비 뭐 요런 기업들 몇 개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월덱스 뭐 있었고 뭐 또 유니셈 뭐 이런 기업도 제가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는 제가 뭐 칩스앤미디어 오늘 엄청 올라갔죠. 한 10% 상승을 했는데 이런 거는 상승을 한 거는 우연이고 제가 그걸 맞춘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주가는 모르지만 기업은 잘 되고 있다 이런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선 반도체 시황을 전체적으로 그냥 보면 시스템과 메모리로 나눠보죠. 그러면 TSMC가 결국에 시스템 반도체를 파운드리하는 1위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 트래킹을 하는 게 뭐 정확한데 이 회사 매출액이 급증했죠. 인텔의 매출도 괜찮고 물론 작년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황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죠. 특히나 메모리 쪽이. 그래서 D램 고정거래가 추이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했고 데이터 센터 투자 추이가 작년 주춤하고 올해 고정거래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데이터 센터 투자도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올해는 메모리도 달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 ISC는 그러면 제가 왜 언급을 했냐, 지금 LPDDR4에서 LPDDR5로 넘어가죠 내년에. 그러면 새로운 그런 신제품으로 이제 또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세계 최고라는 삼성전자도 테스트를 많이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켓 테스트나 뭔가 이런 거를 해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 업체가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소켓 테스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매출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뭐 당기순이익도 좋아지고 부채 비율도 지금 낮고 뭐 PE 레이시오도 적당하고 뭐 그런 걸 언급 드린 거죠. 물론 다들 아시는 이슈로 모바일 쪽이 1Q, 2Q 부진한 것은 맞지만 3Q부터 급속한 이제 회복기로 진입을 하고 서버 쪽은 이 와중에도 1Q, 2Q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안 무너졌죠. 쉽게 말해 오더컷이 안 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메모리는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메모리는 작년에 좀 주춤했지만 올해 사이클이고 세계적인 이슈가 1, 2Q 성장 둔화를 실현한 것은 맞습니다만 오히려 데이터 센터 수요는 급증하면서 3Q, 4Q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려 보죠. 이거 저번에 다 보여드렸던 건데 기업이라는 게 1, 2주 만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한번 반도체 쪽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번에 보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종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서버용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SK하이닉스 D램 비중에서도 보이다시피 이제 3Q, 4Q, 1Q로 갈수록 서버용 쪽이 모바일 쪽은 줄어들고 이 매출 비중에서, 그리고 동영상 감상시간 늘고 있고 서버, 워크스테이션, 추라 늘고 있죠. 전망도. 그리고 SSD 수출 늘고 있죠. 그 다음에 D램 현물 가격 상승세에 있죠. 추세적으로 보면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서버 D램 가격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있죠. 출하량 전망, 서버 비트 그로스 올라가고 있죠. 서버 분기 출하량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놓은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기업 그 IR 담당자나 그 애널리스트는 10년, 20년을 이 기업 사람들하고 계속 친해지고 술 마시고 얘기하면서 그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가는 못 맞춰도,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잘 못 맞추잖아요. 근데 못 맞춰도 이 데이터 같은 거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막 그런 거를 하잖아요. 막 예상 주가, 막 목표 주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기업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지 계속 정보도 얻고 하는데, 어떤 기업 안 오를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다음에 그 기업 사람들 그 얼굴을 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조사한 데이터, 그러니까 팩트들은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은 앉아서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미국은 하루 새 사망자가 1,900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확산세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며칠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 꺾이나 싶었더니 역시나 예상하던 그대로 미국의 상황은 전쟁이 났을 때보다 더 사망자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신조가 엊그제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무려 1,200조 원을 찍어내 경기 부양에 쏟아붓겠다고 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대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아베 총리는 물러나야 한다며 퇴진 시위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물론 작년에도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 관저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나 외교적인 문제 같은 건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이번 신종 바이러스 문제는 사람들의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 아베 신조가 똥줄이 타들어가는 외통수에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일본 지방에 있는 휴양지에서도 수도권 번호판을 단 자동차들이 몰려들 정도로 도쿄 탈출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속으로 아베 신조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에라이 등신 같은 놈아! 그렇죠. 아주 뒤통수 한 대 후려치고 싶겠죠. 참고로 어제 8일 일본에서는 하루 동안 515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해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이후에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500명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도쿄에서만 새로운 확진자들이 144명이나 증가해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는데, 지금 도쿄에서만 1338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아주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만 검사를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검사하는 양이 하루 4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실정이니까 도쿄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1338명 곱하기 40배를 하면은 대충 계산만 해봐도 5만 명이 넘어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에 살던 사람들이 휴양지로 떠나며 아베를 향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죽겠습니다요. 이렇게 일본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는 시부야 겐지라는 킹스 칼리지 런던 인구보건연구소 소장의 예상을 보도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정말 심각합니다. 일본은 엉망진창이 됐다. 확진자들은 겨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이대로 환자들이 급증하게 되면 도쿄 의료 시스템은 붕괴할 수 있다고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렸듯이 도쿄 같은 곳에서는 지난 4일에만 해도 입원해야 되는 사람들이 817명이었는데
그런데 병상수가 고작 715개밖에 안 돼서 입원을 하려고 해도 입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누리꾼들이 이건 전적으로 일본 정부 책임이다. 올림픽을 위해 일본은 괜찮다고 그렇게 어필을 해대더니 완전히 국민들을 속여 방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비상사태 선포하는 것도 보류하더니 아베 정부는 일본의 재앙을 초래한 사상 최악의 내각으로 남을 것이다. 드디어 의료붕괴 서곡이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아니 없어졌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노인이 아닌 젊은 환자들을 나흘 동안 열이 지속하지 않으면 병원에도 가지 말라는 식으로 위중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소극적인 대처 방식을 유지했지만, 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같은 선별 진료소의 모습도 빨리빨리 개선하고 바꿔가면서 전 세계 나라들의 부러워할 정도로 잘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일본 아베 정부도 이제는 똥줄이 타든지 한국을 배우겠다, 한국을 따라하고 싶다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같은 방식을 소개하며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니카타현 같은 지방정부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게 드라이브스루 방식 정확도 떨어진다고 하면서 깎아내렸던 아베가 뒤에서는 몰래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막힌 게 뭐냐면 엊그제 아베 총리가 GDP 20%에 해당하는 108조엔, 그러니까 1200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세히 알고 봤더니 일본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은 고작 20조엔, 우리나라 돈 220조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더구나 108조엔 120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말은 하고는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나중에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베 총리가 가구당 30만엔, 우리 돈으로 34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월 수입 8만엔 정도 받으면 받을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 연말 정산을 한 후에 내년 5월부터 나눠준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확진자로 판정받아서 저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건 뭐 자기를 지지해준 국민들한테 장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1000조가리 마스크 딱 2장 나눠주는 거, 그것도 가구당 딱 2개 나눠주는 거예요. 게다가 코를 막으면 입을 막을 수 없고 입을 막으면 코를 막을 수 없는, 그것도 필터도 없는 1000조가리 마스크. 참 이러니 일본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으면 그렇게 잘 나갔던 일본도 한순간에 쫄딱 망해버릴 수 있다는 걸 일본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